별의 특성. 자, 3점짜리 한번 볼게. 자, 1번. 자, 별의 색지수 B-V 표면온도 관계. 원래 색지수와 표면온도 관계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B-V 재료가 누굽니까? 분광형 A형이란 것.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지? 자, 가볼게. 자, 그럼 일단 이건 서로 지금 자료에 보더라도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색지수가 작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 자, 이거 람다 맥스를 말하는 거지? 자, 이 람다 맥스는 온도와 표면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둘 다 반비례니까 결국에 이 둘은 서로 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복사 작을수록 파장 짧다. 맞는 말. 자, 니은. 분광형의 비제로형 별은 P등급, V등급보다 작다. 자, 참고로 아까 A0, A형 같은 경우 얼마라 그랬죠? 색지수가 0이라 그랬잖아. 맞지? 근데 OBAFGKM. 그러면 B0라면 A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온도 높은 거죠? 온도도 높단 말은 이거 제로니까 색지도 더 작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 가질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려면 B 마이너스 V 누가 더 커야 된다? 뒤에 게 더 커야 되겠죠? 뒤에 것도 빼는 값이 더 커야지만 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되겠지? 그래서 B가 더 작다는 말, 맞는 말 되겠지? 자, 태양은 색지수가 0보다 작다. 자, 기본적으로 태양은 A형보다 온도가 더 낮잖아. 맞지? A형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 나오겠죠? 색지수가. 자, 그런데 여기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 약 6천 정도 되니까 6천이라면 그대로 찾아보면 또 0.5라고 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태양은 G2니까 G형이니까 A형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플러스 값 나올 거다 생각해도 되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2번. 자, 별 ABC 표면 온도 최대 복사 방출하는 파장, 광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봤던 거 좀 유사한 것 보이지? 자, A는 주결성이다. 자, 먼저 한번 볼게. 자, B의 상수가 3000 마이크로미터 K 나와 있는데, 자, 원래 람다 맥스는 온도의 반비례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온도는 람다 맥스분의 A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A 값을 3000에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일단 요거 A형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요거 그대로 0.5가 들어갈 거고, 참고로 조심할 게 위에 표상이 나와 있는 건 나노미터가 나와 있지만 상수값에서는 마이크로미터가 나와 있잖아. 맞지? 맞나? 참고로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 1000 나노미터. 지금 천씩 단위가 변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 500 나노미터를 다시 마이크로미터로 고쳐주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0.5분의 자, 상수값 3000, 3000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나온다? 6000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 6000. 그러면 이거 태양과 유사한 값을 가지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A는 주결성이다. 지금 태양과 광도가 동일하고 지금 표면 온도도 태양과 동일해. 그 말이 이거는 태양과 유사한 놈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태양은 주결성이니까 주결성 맞겠지. 자, 기억은 250이다. 이건 더 쉽죠? 여기서 바로 현재 여러분들 지금 표면 온도 람다 맥스 관계 요 그대로 쓰면 될 거잖아. 맞지? 역시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자, T가 지금 12000이고 그리고 상수가 3000이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적용시키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얼마다? 0.25가 되겠다. 근데 이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0.25? 이건 마이크로미터지. 지금 상수값 마이크로미터 그대로 적용시켜서 쓴 거니까. 그럼 0.25 마이크로미터란 말은 나노미터로 고치면 곱하기 1000이니까 250 나오겠죠? 그래서 250 맞는 말. 자, 반지름은 B가 C의 만배보다 크다. 자, 반지름을 물었다면 뭘 적용하는 거야? 광도식을 R제곱과 T사승 이걸 써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반지름 값 나와 있다. 그리고 표면 온도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T사승에 비례할 건데 이 3000, 12000 다 넣게 되면 복잡하잖아. 줄여야지. 몇 대 몇? 1대 4가 되겠죠? 1대 4더라. 자, 그러면 T사승 1의 4승, 자, 4의 4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제곱은 지금 반지름을 물었으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표면 온도와 광도가 나와 있을 거니까 R제곱, 지금 R제곱은 T사승의 광도가 될 거잖아. 맞지? 지금 T사승도 구했고 광도도 다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 그대로 정의시키면 B 같은 경우에 자, 온도를 1로 잡았으니까 1의 4승분의 만 결과적으로 만이 나오겠죠?
맞나? 지금 비수를 따지는 거야, 비를. 자,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얼마입니까? 0.01이고 온도는 4의 4승이잖아, 맞지? 그대로 써볼게. 0.01 분의 자, 4의 4승분의 0.01.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값이 지금 R 제곱이 될 거잖아? 그러면 R로 고치면 다 이거 2분의 1승으로 해줘야 되겠지? 자, 100은 얼마야? 자, 만은 얼마? 100이 될 거고. 자, 이거 4의 4승분의 0.01은 4의 2승분의 0.1이 되겠죠? 지금 다 2승 2분의 1승으로 고쳤잖아? 됐지? 그러면 이거 밑에 거 보면 위에 거는 일단 100이 나왔고 밑에 그 C 같은 경우에는 4의 제곱분의 0.1이야. 16분의 0.1이지? 좀 고치면 어떻게 되죠? 160분의 1 되겠지?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60분의 1이고 그럼 몇 배란 말이야? 16,000배가 되겠지. 그래서 10,000배보다 크다는 말을 쓴 거지. 됩니까? 자, 무조건 반지름 물었다면 광도식을 써야 된다는 것. 자, 3번. 자, 그림 A, B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상대 세기 A와 B 절대 등급 나와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일단 표면 온도 결정하는 건 지금 람다 맥스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최대 세기 파장까지는 A와 B를 봤을 때 봉우리의 값 A가 더 왼쪽에 더 작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람다 맥스가 A가 더 짧기 때문에 A가 더 표면 온도가 더 높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게 500과 1000 거의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람다 맥스가 2분의 1이란 말은 반비례 관계니까 온도는 몇 배? 2배. 그래 2배란 말 쓴 거잖아. 그래서 람다 맥스가 2분의 1이니까 2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반지름은 A가 B가 A의 40배이다. 자, 이거 반지름 물었다면 뭘 활용한다? 광도를. 자, 광도는 R제곱 T사승. 지금 두 개의 절대 등급 나와 있기 때문에 광도를 비교할 수 있잖아, 맞지? 자,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이. 10등급 차이란 말은 밝기 몇 배? 100배, 100배니까 현재 10,000배가 되겠죠? 10,000배. 그러면 R제곱, 자, 결과적으로 광도가 10,000배 차이 난다. 자, 지금 지금 이거 모르잖아, 맞지? R제곱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온도는 아까 몇 배? A가 B의 2배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입장은 지금 누구의 광도가 10,000배란 말입니까? B가 A의 10,000배 쓴 거잖아, 맞지? 그러면 B 값들을 다 써줘야 되겠지. B의 반지름, 그리고 B가 온도가 A에 대해서 얼마?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4승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요거 결과적으로 R제곱 남겨두고 2분의 1의 4승 넘어가면 2의 4승을 곱하는 거 똑같지? 자, 그러면 자, 만은 10의 4승이고 좀 전에 넘어간 건 2의 4승. 결과적으로 이거 제곱 R은 10의 제곱과 2의 제곱이 되겠지? 10의 제곱, 2의 제곱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400이 되겠지. 근데 지금 40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죠. 자, 넘어갈게. 자, A와 B는 모두 광도 계급이 V. 이 말은 5를 말하는 거지, 로마 숫자. 자, 광도 계급 5란 말은 어떤 별이다? 주계열성이다. 자, 주계열성이다 라고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은 A 볼게.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파장이 500나노미터야. 500나노미터. 아까 우리 비례 법칙에서 상수가 거의 3000이잖아, 맞지? 그 말은 이놈은 표면 온도 얼마쯤 되는 거야? 표면 온도가 6000 되는 바로 그리고 밝기도 절대등도 플러스 5등급이야. 그럼 누구야 이거? A? 태양이란 거 알 수가 있겠죠? 태양 정도라는 것. 맞나? 자, A는 태양 정도니까 주결성 맞을 거야. 그런데 P 같은 경우에는 원래 봐봐. P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더 높아나죠? 낮은데도 마이너스 5등급 엄청나게 위에 있죠? 그러면 HR도상에서 현재 자, 온도가 3000밖에 안 돼. 왜냐면 지금 아까 A에 대해서 온도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온도는 3000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5등급. 그 말은 저 위에 있는 초거성이 되는 거지. 아까 거성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등급 된다고 그랬죠? 0등급 정도. 기억하셔야 돼. 알고 있으면 더 좋아. 맞나? 그래서 이놈은 초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굳이 이걸 몰라도 해결 가능하죠? 원래 주결성이라면 자, 크기가 크면 질량이 크고 표면온도 높고 광도 크게 돼 있지.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온도 높다고 그랬죠? A가 더 높으니까 A의 광도가 더 커야 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B 광도가 크다 나와 있잖아. 이거는 주결성 관계에서 안 맞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이 자료까지 모르더라도
둘 다 같은 성질을 가진 주결성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4번. 자, 별의 광도 계급 HR도 나타낸 것, 그리고 표 두 별 물리량 나와 있습니다. 자,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 1A, 자, 3인 별보다 반지름 크다. 자, 분광형 같단 말은 표면온도 같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금 1A하고 3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1A는 위에 있고 3는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분광형 동일하다, 그리고 표면온도 동일하다. 그랬을 때 광도 더 크단 말은 결과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광도는 R제곱과 T사승에 비례할 거니까 T가 동일하다면 R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광도 큰 놈이 결과적으로 크기도 크다는 것, 반지름 크다는 것 알 수 있다. 자, 알데바라는 거성에 해당한다. 지금 분광형과 절대 등급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지? 잡았을 때 지금 3에 해당되는, 현재 거성에 해당되는 위치라는 것 알 수가 있지. 자, 밀도는 시리우스 B가 알데바란보다 크다. 역시 시리우스도 위치를 잡아보면 현재 분광형과 절대 등급에 따른 위치, 바로 제일 마지막 7. 7이 누구죠? 백색 외성. 참고로 이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영역을 이루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백색 외성이 당연히 거성보다는 밀도가 더 훨씬 더 크겠지.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ABC 반지름과 표면온도 나와 있다.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게 뭡니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시그마 T의 사승을 말하는 거지. 자, 무조건 온도에 의해 결정될 거니까 A와 B 온도를 보게 되면 A가 2배. 근데 사승을 쓸 거니까 2의 사승이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겠지. 틀렸고.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 자, 이거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관계를 가질 거잖아, 맞지? 자, C와 B. 지금 C와 B를 보게 되면 1과 0.5. 그 말은 C가 더 표면 온도가 낮단 말이지? 그 말은 반대로 파장은 2배로 더 길겠지. 온도가 2분의 1이니까 파장은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죠? 자, 광도는 A가 C의 16배이다. 광도는 R제곱 T사승에 비례할 건데 A와 C, 여러분 쉽게 하려고 반지름 동일하잖아. 그러면 반지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온도를 보게 되면 2와 0.5. 자, 온도가 몇 배? 4배. 자, 온도가 4배란 말은 결과적으로 T의 4승을 할 거니까 4의 4승이 되겠죠? 그럼 4의 4승은 얼마? 256 나오겠지. 6번. 자, 가나 P등급, V등급. 자, 가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상대 세기 A, B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여러분들 색지수는 뭐에서 뭘 빼는 거죠? B에서 V야 아니면 V에서 B야? B에서 V.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뺄 겁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가는 플러스 값 나올 거고. 자, 나는 마이너스 값 나올 거고. 어쩌면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누가 더 온도 높다? 나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플랑크 곡선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최고 봉우리 위치가 람다 맥스 위치지? 이게 짧을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 그러면 최고 봉우리 위치를 보게 되면 A가 더 왼쪽에 있다, 더 짧다. 그러면 A가 더 고온이다. 됐지? 자, 그러면 A가 더 고온이니까 가나 중에 고온이 바로 나였으니까 나가 A 그리고 가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결정했습니다. 자, 기억 볼게. 자, 가는 V 필터보다 B 필터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다. 자, 봐봐. 필터란 것은 특정 파장의 빛만 걸러내서 받아내는 거잖아, 맞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B 필터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다 말은 밝기가 어떨까? B 필터로 통과하는 빛이 양이 많다. 그럼 밝기가 밝다, 더 밝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등급은 더 낮은 거지? 이 말은 B 등급이 더 작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B 등급이 더 작은 것. 여러분들 가와 나 중에 누구죠? B 등급이 더 작은 것. 현재 나가 되겠지? 근데 가 같은 경우에 지금 B 등급 오히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안 맞다 그 말이야.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방출하는 에너지 양 요거 역시 시그마 T의 4승.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에너지 클 수밖에 없을 거니까 좀 더 고온은 나가 되겠죠? 나가 많고 나의 파장에서 아까 세기 A, 나는 A, A가 더 고온, 나가 더 고온이니까 A 맞지? 이건 처음에 결정했던 거고. 자, 7번. 자, 가나다의 분광형 반지름 광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물어봤는데 이거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분광형을 알아야 될 건데 지금 가가 안 나와 있지? 그러면 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광도하고 반지름 관계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온도를 산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는 게 반지름 광도 나와 있는 게 가와 다 비교할 수가 있겠지? 자, 광도는 R제곱 T4승이니까. 근데 광도를 보게 되면 가와 다의 광도는 동일한데 반지름을 보면 가가 훨씬 더 작지? 그러면 그 말은 반지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광도를 가진단 말은 온도는 어떻다? 높다는 거지. 어쨌거나 이 A0보다는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둘 다 A0가 될 거니까 나와 다가 A0니까 가장 고온은 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짧겠죠? 틀렸고. 자, 별의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다. 절대 등급이 작다 말은 등급이 작다, 숫자가 작다 그 말이지. 그럼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이 말은 밝다 그 말이잖아, 맞지? 가장 밝다 그 말이 될 건데 지금 나를 보게 되면 가장 광도가 작단 말이 가장 어둡잖아. 맞지? 반대로 말한 거지. 가장 크다가 되겠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 요거 시그마 t의 4승을 말하는 거죠. 온도에 의해 결정될 거니까 가장 온도 높은 건 누구다? 가다. 그러면 가가 가장 크겠죠. 자, 스펙트럼 중, 자, 중성 수소 흡수원 색이, 자, 수소 흡수선이 센 건 누굽니까? A형이죠. 자, 근데 가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보면 가는 A0보다 고온이니까 어쩌나 B와 또는 O가 되겠죠. 어쩌나 A0가 가장 끝이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A형에서 현재 가장 클 거니까 현재 그 왼쪽에 있는 애들이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더 작을 것이다. 좀 더 고온이니까. 그래서 A0인 나나 다가 더 클 겁니다. 자, 반지름은 다가 나의 루트 10 돼 있는데 지금 두 개 광도가 나와 있잖아, 맞지? 광도가 10배인데 온도는 동일하잖아? 그럼 온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R 제곱한 게 몇 배다? 온도는 자 볼게. 광도는 R 제곱 T 4승에 비례할 건데 T는 동일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광도가 10배 나온단 말은 R 제곱이 10배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R은 얼마다? 루트 10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R 제곱이 10이니까 R은 루트 10 맞는 말 되겠지. 자, 8번 가겠습니다. 별의 광도가 같을 때 반지름과 물리량 A 관계 나와 있는데 지금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보면 1일 때 0.5, 2일 때 0.5일 때 2 완전한 서로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A는 지금 반지름과의 관계를 따지면 반지름에 반비례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역수 관계를 가진다는 것. 됐지? 자, 그럼 이 역수관계를 가질 건데 원래 광도는 R제곱 T4승에 비례할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광도가 같을 때 그랬잖아. 그러면 R과 T가 막 변할 건데 이 광도 값은 서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곱하는 R제곱과 T4승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정확히 역수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R제곱 이 덩어리와 T4승 이 덩어리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R제곱 덩어리, T4승 덩어리, 이 덩어리 자체가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두 개의 곱이 계속 일정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 됐나? 자,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우리는 이 A가 R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R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는 R분의 1로 고칠 수가 있겠지. 자, 위에 거 R분의 1로 고쳤다면 T4승 얼마 되는 거야? T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A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T제곱이란 것 알 수가 있다. 근데 문제 A, 자, 기억에서는 루트를 씌워놨죠? 아니지. 표면 온도의 제곱이 되겠지. 자, 별의 광도가 같을 때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별의 반지름 클수록 길다. 자, 별의 광도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최대 방출하는 파장, 요거는 표면 온도와 무슨 관계?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 자, 그리고 광도가 동일한데 반지름 관계. 반지름이 커지면 표면 온도는 낮아져야 되겠지? 역시 이 반지름도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역시 온도와는 반비례 관계. 둘 다 반비례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은 뭐야?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겠죠? 둘 다 표면 온도에 반비례 관계를 가질 거니까 둘은 서로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파장은 반지름 클 때 길다. 서로 비례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별 A 10배 반지름 10분의 1 되면 절대 등급 5등급. 자, 5등급이란 말은 요거 광도 100배 변한다 그 말이죠. 어쨌거나 한번 봅시다. A가 10배, A는 R분의 1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자,
다시 말하면 요거 아까 A 했을 때 A는 아까 T제곱에 현재 동일한 거니까 현재 T제곱이 10배 됐다. 그 말이 되겠죠? 됐나? 자, 그리고 반지름이 10분의 1. 자, 반지름 10분의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T가 지금 봤을 때 A가 10, T제곱 온도는 4승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T의 4승이라면 T제곱의 제곱 그 말이지. T제곱이 10이니까 T의 4승은 10의 제곱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반지름은 10분의 1로 바뀐다 그랬죠? R은 10분의 1. 근데 여기 들어간 건 R 제곱이지. 그럼 10분의 1의 제곱. 그럼 얼마 되는 거죠? 그대로 1 되는 거지. 그 말은 광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단 말이 되겠지? 자, 넘어갈게. 광도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9번. 자, 스펙트럼 분광형 지금 흡수선들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아주 고온의 별들, O형이나 여러분들 B형 같은 경우에 어떤 흡수선이? 헬륨선이 강했죠? 자, 근데 A형은 어떤 흡수선이? 수소가. 저온인 별은? 분자나 금속. 금속이라 말하면 우리 철이나 칼슘 이런 게 나오잖아, 맞지? 자, 지금 볼게. 흡수선 위치. A 같은 경우에는 수소선이 강하고 G형은 분자나 금속이 강할 겁니다. 지금 여기 철과 칼슘과 수소가 막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해당되는 위치에 검은 선이 잘 나타났단 말은 그 흡수선이 잘 나타났단 말이 되겠지. 자, 지금 흡수선, 수소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 것, 그러면 가가 뭐가 됩니까? 가가 A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F나 CA 이 위치에 있는 것, 잘 나타나는 것, 그러면 나가 나머지 G형이 될 것이다. HR도에서 가는 나보다 주결성 상단에 위치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주결성은 크기가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 크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 클 거니까 위쪽에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 더 높은 A가 위쪽에 있겠죠. 주계열 단계 머무는 시간. 참고로 각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뭐 수명이 길면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지. 그럼 수명을 생각하면 될 건데 수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질량에 의해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은 것. 참고로 질량과 표면 온도, 광도 다 필요한 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크다? A형이 더 크다. 그럼 A형이 더 수명이 짧고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짧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수소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자,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 감소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양, 에너지 방출되는 양, 광도를 말하는 거지. 맞나? 광도 누가 더 커? 표면 온도 높은 A가 더 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변화 역시 감소 역시 A형이 가가 더 클 것이다. 자, 광도를 생각하시면 돼. 자, 보자. 10번. 자, 별의 분광형 특징 따라 구분. 자, A와 O와 M이 있는데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은가? 자, OBA, FG, KM이 될 거잖아, 맞지? 태양은 뭐죠? G2였죠? 그러면 아니요. 가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도 높은 건 A와 O가 될 거고 자, 낮은 것은 M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M2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스펙트럼 중성수소. 수소선이 강한 것. 수소선이 강한 건 누구죠? A형이 되겠죠? 그러면 다가 A가 되고 아니요. 현재 나가 바로 O5가 되겠지. 자,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량이 가지는 거지. 자, 그러면 가가 가장 길다. 그 말은 가가 가장 저온이냐 물어봤는데 가장 저온 맞죠? 가장 긴 거 맞습니다. 분광형 나인별은 파란색. 자, 나가 O잖아, 맞지? 자, 참고로 OBA, FG, KM 가장 고온이지. 고온일 때 무슨 색깔? 파란색이었죠. 가장 저온은 빨간색. A형은 흰색. 자, G형은 노란색. 중간중간에 다 합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다는 A0 맞지? 자, 결과 맞습니다. 자, 11번. 자, 스펙트럼 중성수소 칼슘 나오는데 자, A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이? 수소선이 강하다. 그리고 G형 같은 경우에 저온의 별이니까 금속이나 분자선이 강한 거잖아, 맞지?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칼슘과 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수소가 강하니까 지금 이거는 A가 될 거고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 나머지 G2가 되겠죠. 참고로 CA가 강하잖아, 맞지? 금속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했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G2니까 온도가 낮겠지? A형이 더 높다는 것. 자, 가는 흰색. 자, 흰색이면 무슨 형이야?
A형. 근데 G니까 이건 노란색이 되겠죠. 자,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반지름 물어봤다면 뭘 알아야 돼? 뭐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광도. 지금 절대 등급이 두 개 다 같다라고 제시해 줬잖아, 맞지? 그 말은 광도가 동일하단 말이고, 광도는 R제곱 T4승인데, 참고로 광도가 동일한데 가가 표면 온도가 높아 낮아? 낮은 거지?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으려면 R이 그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커져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크기 반지름은 가가 더 크다는 것.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 자, 12번. 자, 별의 주단 가라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가는 주결성 다가 뭐죠? 적색 거성, 나가 초거성, 라가 백색 외성. 자, 가의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 이거 주결성 맞잖아. 맞고, 나에서 다의 내부보다 다양한 핵융합 반응. 참고로 거성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핵융합 반응 가능하죠? 헬륨 핵융합 반응. 근데 일부 거성 중에서도 질량 큰 애들은 다음 단계 반응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좀 작은 놈이잖아, 맞지? 그래서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우리 태양이 만약 백색 외성이 됐다면 주로 탄소로 돼 있어. 근데 다음 단계까지 진행하는 애들은 탄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소뿐만 아니라 탄소와 산소가 주가 되는 성분이야. 근데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은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초거성은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별의 평균 밀도 라가 가장 크다. 이 네 개 중에 가장 큰 건 백색외성 맞지? 백색외성은 질량이 태양의 전후값을 가지고 거의 크기는 지구 크기잖아, 맞지? 그만큼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별이 어느 진화 단계에 있을 때 중심에서 수소와 헬륨 질량비. 자,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의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 맞지? 질량비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게 수소. 근데 중심부에서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심으로부터 수소가 헬륨 바뀔 거니까 그 비율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많은 건 수소. 자, 수소는 기억 맞고. 자, 별은 주계열 단계. 지금 여러분들 주계열 단계라는 것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주계열이 끝나려면 수소를 다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 수소가 있어 없어? 아직 남아있잖아, 맞지? 그럼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단 말이지?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자, 표면에 이 별 수소핵융합 반응 생성된 헬륨이 존재한다. 만들어진 애들이 이동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원래 표면에 헬륨이 있어 없어? 있기는 있지.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별을 구성할 때 있던 애들. 맞나? 그리고 만약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얼마 이상 돼야 돼? 1000만 K 이상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표면 온도 얼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6000K 정도, 5800K. 됩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 맞지? 자, 넘어갈게. 1000만 K 이상에서 가능하다. 자, 14번. 자,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 나오는데 지금 CNO와 PP와 헬륨핵. 자, 가장 온도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가가 PP. 좀 더 경사져 있는 것. 나, CNO. 그리고 온도 높은 가장 고온에서 일어나는 다가 바로 헬륨핵 융합 반응 되겠지. 자, 태양의 중심에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주계열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PP와 CNO가 되겠지. 자, 근데 태양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작은 별. 그 기준이 얼마였죠? 1.5 태양 질량.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PP가 우세하겠지. 적색 거성에서 중심핵 주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 맞지? 거성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인 다. 자, 탄소는 다의 생성물. 헬륨핵 융합 반응. 몇 개 헬륨 필요하죠? 3개 헬륨 뭉쳐가지고 1개 탄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질량이 약간 감소하게 되고 이게 에너지화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15번. 주결성 A와 B 중심부 별 나이에 따른 수소 질량 B. 참고로 여러분들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른 거지. 그 말은 주결을 빨리 끝낼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은 수소를 빨리 소모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지금 A와 B 중에 누가 더 빨리 소모하고 있습니까? A가 더 경사 급하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바로 큰 별, B가 상대로 작은 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더 큰 별 맞고 중심부의 수소 질량비 변화율. 어쨌거나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금 변화가 쭉 같은 양의 변화가 생겼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시간은
훨씬 더 A가 짧게 걸렸단 말은 변화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 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했다 그 말이니까 A가 크다는 것. 나이 30억 년 되었을 때 A와 B의 동일한 진화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주결성, 거성 막 이야기 할 거잖아. 맞지? 같은 단계인지를 물어보는데 A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되었을 때 자, A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중심부에 다 소진했지. 그러면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결이 아니야? 주결이 아닌 것. 끝난 거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되더라도 아직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러면 아직 주결이 안 끝난 거지? 그래서 B는 아직 주결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서로 같은 단계라 볼 수는 없다. 자, 16번. 자, 별의 중심부의 헬륨 이야기합니다. 자, 중심부에서는 처음에 주결성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헬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해 준 거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 헬륨이 지금 감소했잖아. 맞지? 헬륨이 감소했단 말은 헬륨 지금 문제에서 중심부라 그랬잖아.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감소하려면 이놈이 뭉쳐서 다른 놈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게 뭡니까? 헬륨 핵 융합 반응. 이놈이 뭐로 바뀌어? 탄소로 바뀔 거야. 그러면 이놈의 양이 줄어들겠지? 이 말은 거성 단계가 되겠죠. 맞지? 중간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주결성 끝날 때에서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자,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주결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잖아. 맞지? 이게 깨지면서 뭐 한다? 수축한다. 수축하면서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됐을 때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 중간에 시간 텀이 있다는 거지. 자, 기억식이 별의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헬륨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다. 자, 수소 핵 반응 일어난다. 맞지? 뭐야 이거? 자, 니은식의 별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니은. 지금 여러분들 니은식이 아까 주결성 끝났잖아. 맞지? 원래 주결 단계일 때 정역학적 평형 상태지. 맞지? 내부에서 에너지 만들어내면서 발휘하는 내부 압력과 질량에 의한 중력. 그런데 주결성 끝나게 되면 내부에서 에너지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면 중력은 그대로지만 내부 압력 작아졌지. 그러면 누가 더 커집니까? 상대적으로. 중력이 커지니까 뭐 한다? 수축한다. 그러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물론 외곽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바깥에.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 껍질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 바깥층에서 온도가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는 거지. 자, 디귿식의 별의 중심액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맞는 말 되겠죠? 참고로 아까 헬륨 핵 융합 반응. 자, 3개 수소가 3개 헬륨 뭉쳐가지고 탄소를 만들 거니까 그 말이 되겠지. 자, 15번. 자, 주결성 AB 중심부에서 별의 나이에 따른 수소 질량 B. 중심부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감소를 하겠지? 자, 그런데 진화 속도가 질량이 클수록 빠릅니까? 작을수록 빠릅니까? 클수록.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A가 월등히 빨리 감소되고 있으면 보여주겠지? 그러면 A가 바로 질량 큰 별, B가 작은 별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질량 AB, 자, A가 B보다 크다 맞고 중심부에서 수소 질량 B 변화율. 이거 결과적으로 이 속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면 동일한 지금 변화 정도가 나오는데 시간은 A가 많이 걸렸어? B가 많이 걸렸어? B가 많이 걸리고 A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렸잖아. 맞지? 변화되는 양에 대해서. 맞나? 그 말은 훨씬 더 빠름을 의미하고 있겠지. 그래서 A가 더 빠르다는 것. 변화율이 크다는 것. 자, 나이가 30억 년 되었을 때 A와 B 동일한 진화 단계. 여기서 진화 단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성, 거성 그 단계를 말하고 있겠지? 자, 그런데 30억이 되었을 때 A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 수소 있어 없어? A는 없죠. 다 소진했지.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계열이 아닌 거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되겠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0억이 되더라도 아직 남아있죠. 수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주계열이 안 끝난 거지. 안 끝났으니까 아직 주계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진화 단계는 아니라는 것. 자, 16번. 자, 별 중심부 시간에 따른 헬륨의 질량비. 자, 헬륨이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세 개의 구간으로 좀 나눠볼게. 자, 왼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질량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지? 뭡니까?
이건 수소핵융합 반응이죠.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니까 진화 단계 중에 뭐다? 주계열 되겠죠. 자, 중간 단계는 일단 잠깐 쉬고. 자, 오른쪽. 자, 오른쪽에는 헬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지? 자, 헬륨이 줄어든단 말은 다른 놈으로 바뀌는 거잖아.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헬륨 핵 융합 반응. 헬륨이 뭐로 바뀌어? 탄소로 바뀌어. 어쨌거나 헬륨은 감소를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헬륨 핵 융합 반응 일어나는 단계는 뭡니까? 거성이죠. 자, 주계열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 자, 헬륨 핵 융합 반응 바로 일어납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 끝나면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 일어납니까? 아니지. 자, 내부에 있는 수소를 다 소진하게 되면 내부 압력 줄어들면서 뭐 한다? 수축하게 되는 거지.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서 1억K까지 도달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 중간에 그 텀이 남아 있는 거잖아. 수소가 그대로 100%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헬륨이 그대로 100%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갈게. 기억시기 별 중심액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 일어난다. 지금 이 단계 맞는 말 맞죠? 지금 주계열 단계니까 맞고. 자, 니은 시기의 별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니은. 아까 니은은 헬륨의 양은 그대로지만 뭐 한다 그랬죠? 주계열 끝나고 중력 수축하고 있는 상태잖아. 맞지? 자, 그러면 원래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중력이 더 큰 것. 원래는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에너지 만들어내는 게 끝났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중력이 커지면서 중력 수축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정력 평형 상태가 아니다. 자, 디귿식의 별 중심액에서는 탄소가 생성된다. 자,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 일어나고 있을 거니까 바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과정이잖아. 맞지? 그럼 탄소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겠지. 근데 질량은 약간 줄면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탄소가 생성되는 것 맞다. 자, 17번. 자, 가나다 질량 분광력 주계열 단계 머무는 시간 쭉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크다. 자, 여기서 15. 15와 관련된 게 바로 여기 있잖아. 이거와 비교하라 그 말이 되겠지. 주어지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지금 문제상에서 주계열성이라 해줬잖아. 맞지? 주계열별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크면 표면온도 높고 광도도 크지. 그리고 수명은 어떻게 되죠? 짧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질량과 수명은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 수명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가가 더 수명이 길지? 가가 더 수명이 길단 말은 오히려 크기는 작은 것. 질량이 작은 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이 될 거니까 현재 나에 비해서 질량은 작은 것. 그러면 15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이거는 표면 온도와 관련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나와 다를 물었는데 나의 값을 좀 알아야 될 거야. 자, 그런데 람다맥스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량과 표면 온도, 광도 다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큽니까? 나가 더 질량이 큰 거지. 그럼 표면 온도도 더 높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나가 더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파장은 더 짧게 나타나겠지. 람다맥스는. 됐나? 자, 아까 그리고 가가 나에 비해서는 질량이 작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이 가장 큰 놈은 누구다? 나가 될 것이고 이놈이 가장 표면 온도가 높겠지. 됐죠? 적어도 A0보다는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현재 가가 A0니까. 됐죠? 자, 진화 속도는 다가 가장 느리다. 참고로 가장 온도 높은 것, 가장 큰 별은 나라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다가 되겠지? 참고로 질량이 작을수록 어때? 진화 속도 빨라 느려? 느린 거지? 가장 느린 건 다가 되겠지. 다가 질량이 가장 작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분광형 지. 우리 태양과 유사하겠죠? 쭉 나와 있는데. 자, 중심부터 일단 질량하고 수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온도와 질량비. 자, 당연히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것. 바로 P가 바로 온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약 75%가 수소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외곽층은 수소액력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75% 거의 유지하겠지. 그래서 A가 바로 수소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참고로 기억은 중심부가 핵이니까 복사층과 디귿은 대류층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는 온도, B는 수소 틀렸고 중심부의 A 값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 A가 수소인데 중심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지? 그럼 수소는 줄 것이고 헬륨은 늘어나게 될 거야. 어쨌거나 수소는 감소. 자, 기억과 니은 중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 니은이 되겠죠? 현재 기억은 복사층이니까. 자, 19번. 자, 질량에 따른 별의 최종 진화 단계야. 자, 지금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지? 별의 초기 질량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야. 뭐였냐면 별의 질량이 10태양 질량 이상 또는 8태양 질량 이상이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 이상? 30태양 질량 이상. 이건 초기 질량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질량 값들은 최종 단계야. 마지막에 남아있는 질량들. 자, 봐봐.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는 게 원래 거성 지난 다음에 맥동 변광성, 수축 팽창 반복하다가 중심으로 수축해서 백색 외성 남는 거고 껍질은 어떻게 되죠? 팽창해서 우주 공간 퍼져나가는 거잖아, 맞지? 이게 바로 행성상 성운이지. 맞나? 자, 그리고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되려면 초거성이 돼야 되겠지? 자, 초거성 다음 단계 뭡니까? 초신성 폭발. 폭발하고 날아가고 남아있는 잔해가 바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는 거지. 초기 질량보다 월등히 줄어들지 당연히. 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지? 백색 외성 크기가 지구 크기. 질량은 어느 정도? 1태양 질량 전후값. 그건 최대값이 1.4라 그랬어. 기억나나? 자, 어쨌거나 A가 바로 백색 외성, B가 중성자별, C가 블랙홀이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질량도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별의 평균 밀도 A, B 물어봤는데, 자, 아까 질량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백색 외성은 지구 크기라고 그랬죠? 자, 중성자별 크기 어느 정도 됩니까? 중성자별은 크기가 우리 부산 크기 정도 한 20km 된다 그랬지? 지름이 한 20km입니다. 자, 블랙홀은 뭐야? 하나의 점이죠. 월등히 밀도가 높겠지. 근데 지금 A와 B를 비교했으니까 이제 B가 더 크다는 것 알 수가 있다. 자, 가의 중심의 질량 1.4보다 크다. 자, 가. 지금 중심부를 보게 되면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철까지. 이놈은 초거성이잖아, 맞지? 그러면 초거성이란 말은 초신성 폭발할 수 있는 큰 별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겠지. 당연히 A는 아니겠지. 그 말을 한 거고. 그래서 1.4보다 크다는 말이고, 자, C는 블랙홀, 가장 질량 큰 것. 맞는 말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20번. 주결 단계가 끝난 별 A, B 진화 경로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들 어디로 가는 거야? 주결 끝났으니까? 거성으로 가게 되겠죠? 자, 질량을 비교하면 A가 더 크다는 거 맞습니까? 주결성이니까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 큰 건 당연히 큰 별이 되겠지. 그래서 A가 질량이 더 클 거야. 자, 이들은 주결성에서 다음 단계인 거성으로 가게 될 건데 거성으로 갈 때 HR도상에서 오른쪽 간단 말은 온도가 표면 온도가 감소한단 말이고 자, 위로 올라간다. 광도가 증가한다. 근데 광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반지름과 표면 온도. 근데 표면 온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증가한단 말은 뭐가 증가한 거야? 반지름이 많이 증가한 거지. 지금 거성이 되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봅시다. 자, 나를 보게 되면 기억과 니은 나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를 묻겠지. 됐나? 자, 그런데 지금 주결성에서 거성이 된단 말은 표면 온도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반지름은 커진다. 그러면 세로축인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인 가로축은 증가할 거니까 왼쪽 아래로,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겠지?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스몰 a와 스몰 b. 왼쪽에 있는 라지 a와 라지 b 서로 대응시켜 봐야 될 건데 자, 표면 온도 초기 온도가 누가 높아? 라지 a야, 라지 b야?
라지 A가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가에서 라지 A가 더 온도 표면 온도 높기 때문에 촉이 왼쪽부터 시작인데 세로축이 표면 온도니까 더 위에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실선 스몰 a는 라지 A가 되겠죠. 자, B 하나만 더 볼게. B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낮잖아, 맞지? 낮아. 그러면 초기의 표면 온도가 낮다. 그래서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라지 B, 스몰 B가 대응 관계를 가진다는 것. 하나만 더 할게. 과거 이거 문제 나왔던 거거든.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거야. 자, 두 개를 봤을 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심합니까? A야, B야? A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참고로 가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에서 봤을 때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 라지 A가 월등히 온도 변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역시 요거 크다는 것. 근데 라지 B 같은 경우에 가로축의 변화, 표면 온도 변화가 별로 안 커. 그래서 나의 수도 별로 안 크게 나타나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과거 기출문제는 나 자료만 나왔어. 나 자료만 제시하고 가의 내용들을 물어봤어.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기억. 가의 진화 과정 동안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A가 B. 참고로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른 거지. 자, 큰 별은 누구다? A가 되겠죠? 그 A가 더 짧게 될 것이다. 맞고. 자, 나에서 스몰 a 변화 진화 과정 니은 방향. 아까 니은 방향 이야기했지?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반지름 커질 거니까. 자, A는 스몰 b다. 안 맞지? 라지 A는 스몰 a가 되는 거지. 대응 관계 안 맞고. 자, 결정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자. 21번. 자, 어느 별의 내부 구조 각 부분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되어 있는데 중심부를 보게 되면 철까지 만들었잖아, 맞지? 그 말은 다음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핵 융합 반응 그 이후에 반응돼 쭉 일어날 수 있는 건 좀 더 큰 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거성을 말하는 게 되겠지. 철까지 핵융합 반응 일어난 것. 자, 그러면 기억에 적색 거성 아니지 초거성이라 했습니다. 자, 이후 중심 X축으로 철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 철 핵융합 반응이란 말은 철을 뭉쳐가지고 다음 단계 만든다 그 말이잖아.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끝났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건 아니지. 자, 디귿.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규소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 자, 두 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 단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철이다. 근데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헬륨에서 탄소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안쪽에 있는 규소 핵융합 반응. 이게 좀 더 온도가 높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산소와 규소 두 개를 보게 되면 좀 더 안쪽에 있는 좀 더 고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소 이게 더 온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22번. 자, 기체 압력과 중력 평형 관계에 나와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 자, 압력은 외부로 밀어내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었죠. 중력은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될 거고. 근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더 크니까 뭐 합니까? 수축하게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 평형 상태잖아, 맞지? 자, 그대로 유지하고 될 거야. 자, 디귿은 오히려 기체 압력, 내부 압력 크니까 바깥으로 밀어내겠지? 그래서 팽창하게 될 겁니다. 자, 기억일 때 별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수축하니까. 됐지? 자, 니은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 역학적 평형 상태의 역학, 바로 기체 내부 압력과 중력 이 두 개 힘을 말하는 거지, 맞지? 두 개 힘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 상태. 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나에서 A, 스몰 a에서 스몰 b로 가는 별은 가의 디귿 상태이다. 지금 스몰 a에서 b로 간다. 지금 주결성에서 거성이 되는 거죠? 자, 주결성 거성될 때 뭐합니까? 팽창하는 거. 자, 참고로 여러분들 원래 중심부에서 주결성에서 거성될 때 중심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수축입니까? 팽창입니까? 수축이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별의 표면이라고 제시해 줬잖아. 맞지? 별의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 부분은 팽창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맞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중심부라 물었다면 주결성에서 거성되는 이 중간 과정은 중력 수축을 하는 거지. 다른 거잖아, 맞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표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바깥층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소가 남아있는 그 바깥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놈 때문에 외곽층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게 되는 거였지.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표면 온도 어떻게 됩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였지. 그래서 HR 두상에서 오른쪽 이동하는 거였잖아. 됐지? 넘어갈게. 자, 23번. 자, 내부에서 에너지 전달 방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뭐뭐 있습니까? 복사와 대류 두 가지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액체, 기체, 입자, 이동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대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복사라는 것은 빛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매개체가 없더라도 매체가 없더라도 전달 가능한 것, 이걸 복사라 칭하고 있잖아, 맞지? 가는 대류, 나는 복사 맞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결성 중심핵에서 가위 방법으로 에너지 전달. 자, 중심핵이라 그랬어. 중심핵 여러분들 가위 방법으로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건 뭐 있었죠? 가는 지금 대류잖아, 맞지?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질량 큰 거, 작은 것? 큰 것. 그래서 우리가 질량 큰 별 같은 경우에 몇 층 구조? 2층 구조라 그랬고, 중심부는 뭐라 했지? 대류, 핵이라 불렀지. 됐지? 그래서 이건 질량 큰 애들을 말하겠지. 질량 큰 애들. 자, 디귿. 별의 내부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클 때 효과적인 에너지 전달 방법. 온도차 크단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밀도차가 크단 말이고. 위아래 간의 잡게. 아래쪽이 온도 높아, 위가 온도 높아? 내부에서 아래쪽이 온도 높습니까? 위가 온도 높습니까? 아래쪽이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높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가 온도가 낮단 말이잖아? 그 말은 밀도 측면에서 본다면 아래쪽이 어떻단 말이야? 가벼워, 무거워? 아래쪽이 가벼운 것, 밀도 작은 것. 그걸 상승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밀도차가 많이 날수록 이런 대류 현상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대류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이니까 구분할 수가 있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자, 질량이 태양 질량, 자, 5배인 별 돼 있는데, 자, 가나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 직후, 주계열 단계, 그리고 끝난 단계 말하고 있는데, 자, 달을 먼저 볼게. 원래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3대 1 정도 되잖아, 맞지? 수소가 약 75%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아직 수소를 하나도 소모를 안 했지. 참고로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건데 다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변했잖아, 맞지? 이 말은 이제 막 주계열 단계에 진입한 것, 시작된 걸 말하겠지. 자, 도달 직후를 말할 거고. 자, 그리고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에는 중심부에 수소 있어, 없어? 없어. 다 소진한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아직 수소가 남아있잖아. 그럼 이게 한창 주계열 단계를 말하겠지.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소진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주계열 끝난 직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시간 순서는 당연히 다, 나, 가가 되겠죠. 자, 나의 기억 구간에 에너지 주로 대류 형태로 이동한다. 자, 기억. 자, 여러분들 요거 원래는 핵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질량이 얼마라고? 질량이 태양 질량이 5배라고. 그럼 몇 층 구조? 2층 구조. 중심은 뭐다? 대류 핵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는 대류 핵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디귿. 자, 수소 질량 비분의 헬륨 질량비 다 비교했는데 참고로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데 원래 우리가 수소핵륨 반응이라는 것은 4개 수소가 헬륨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결 단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겠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시간이 지난 거잖아, 맞지? 다해서 나로. 그러면 나 입장에서 본다면 수소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양이 줄고 헬륨은 늘고. 그러면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늘었기 때문에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다보다는 시간 좀 더 지난 나가 더 클 것이다. 보면 되겠지?